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제 인생에 이런 변화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로 55, 한국 나이로는 56입니다. 대기업에서 잔뼈 굵게 일하다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은 조그만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아들, 딸 둘 다 장성해서 각자 제 앞가림 잘하고 있으니 남들이 보기엔 별 탈 없이 무난한 인생이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하지만 제 속은 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일상이 꽤 지루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아침 식사를 하고 비슷한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비슷한 일들을 처리하는 반복의 연속이었죠. 주말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창들 만나 등산 가거나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고작이었고 집에서는 주로 TV 리모컨을 쥐고 소파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이게 맞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흘려보내도 괜찮을까? 더 이상 저를 설레게 하는 일도 가슴 뛰게 하는 새로운 경험도 없을까? 거울 속 제 모습은 영락없는 아저씨였습니다. 깊게 패인 미간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볼록 나온 배는 지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쓸쓸함과 권태가 밀려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으니 서로에게 가족이자 동지 같은 존재죠. 정이 깊고 편안하지만 뜨거운 불꽃 같은 설렘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많은 중년 부부들이 그렇듯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 동남아 여행 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리조트나 유명 관광지 이야기가 아니라 소박한 현지 마을의 모습이나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글이었죠. 문득 혼자 훌쩍 떠나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늘 패키지 여행만 다녔는데 혼자서 발길 닿는 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여행이라 생각만 해도 왠지 모를 낯선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둘러대고 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목적지는 필리핀의 한 작은 섬 보라카이였습니다. 왜 하필 보라카이였는지는 딱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곳이 그곳이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도 모르는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보라카이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오랜 시간 닫혀있던 제 감각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쌀쌀한 공기를 뒤로하고 필리핀 깔리보 공항에 내리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익숙한 한국어 대신 알 수 없는 타갈로그어와 영어가 뒤섞인 소리가 들려왔고 코끝에는 야자수와 바다 내음 그리고 열대과일의 달콤한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공항에서 내려 밴을 타고 선착장으로 이동한 뒤 다시 작은 배를 타고 마침내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는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에어비앤비였습니다. 럭셔리 리조트 대신 현지인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저는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숙소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화이트 비치 주변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지만 숙소 근처 골목길은 훨씬 조용하고 현지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골목길을 걷다 작은 식당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나무와 야자수 잎으로 얼기설기 지어진 듯한 허름하지만 아늑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이 그저 손글씨로 프레시 시푸드라고 적힌 작은 팻말이 전부였죠. 왠지 모르게 발길이 이끌려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안은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 모여든 몇몇 현지인 손님들로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활짝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마리였습니다. 마리는 저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검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고 까무잡잡한 피부는 건강한 생명력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잔주름마저도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보다도 한참 어려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꾸밈 없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영어도 능숙한 편이 아니라 손짓 발짓 섞어가며 메뉴를 가리켰습니다. 마리는 그런 저를 보며 깔깔 웃었지만 전혀 답답해하는 기색 없이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주고 제가 원하는 음식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온 것을 알아보고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를 서툰 발음으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같은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작은 노력에 저는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내어준 새우 요리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이 입안에서 살살 녹았고 매콤달콤한 소스는 제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내내 마리는 테이블을 오가며 손님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저와도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따뜻한 남국의 햇살처럼 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리의 식당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을 넘어 낯선 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정겨움에 흠뻑 취했죠. 한국에서 제가 잊고 지냈던 어쩌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마리라는 여인이 풍기는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가 권태로움에 잠겨있던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란 게 보통 새로운 풍경을 보러 가는 거라고들 하죠. 그런데 제 보라카이 여행은 좀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곳으로 향했으니까요. 보라카이에서의 이튿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어제 마리가 해준 새우 요리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맛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녀의 미소와 친절함이 더해져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기 때문일 겁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날부터 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점심과 저녁은 마리의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화려한 리조트 식당이나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도 많았지만 제 발길은 언제나 그 허름하지만 정겨운 골목길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리는 제가 식당에 들어설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고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짓 발짓할 필요 없이 눈빛만으로도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듯 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어제 맛있게 먹었던 메뉴를 기억하고 먼저 추천해 주기도 했고 어떤 날은 오늘은 이게 특히 신선해요 하며 새로운 요리를 권했습니다. 그녀가 추천해 준 음식들은 늘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마리와의 대화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저는 짧은 영어 단어를 더듬더듬 내뱉었고 마리는 제 말을 알아듣기 위해 귀 기울여 주었죠. 그래도 신기하게도 대화가 끊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필리핀의 날씨나 풍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제 일상이나 여행 경험에 대해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리의 긍정적인 에너지였습니다. 그녀는 늘 웃었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녀의 얼굴에서는 피곤함이나 짜증 같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녀 주변에는 늘 활기차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리는 활짝 웃으며 힘들 때도 있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늘 불평하고 지치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마리는 제가 잊고 지냈던, 어쩌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에 대한 감사함과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듯 했습니다. 마리가 식당을 비우고 시장에 갈 때면 저는 혼자 식당에 남아 그녀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식당 밖으로는 현지인들의 일상 소리가 들려왔고, 안에서는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와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쉼과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라카이에서의 일주일은 마리의 식당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운 화이트 비치를 거닐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고 가끔 마사지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하루의 시작과 끝은 마리의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밥을 먹는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는 집에 들러 편안하게 식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휴가가 끝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섬에서 만난 마리라는 존재가 제게 생각보다 큰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지쳐있던 제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작지만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아쉬운 법이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낯선 섬을 떠나는 아쉬움보다 그녀를 두고 떠나는 아쉬움이 훨씬 컸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쉬움 속에서 제 마음속에 피어나는 새로운 감정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보라카이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마리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음식을 맛보고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고 싶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아마 제가 이른 시간에 찾아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겨우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마리의 얼굴에 순간 아쉬움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벌써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툰 영어와 몸짓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지, 그녀는 이 식당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마리는 제게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이 식당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자신이 식당을 이끌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저는 마리가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니라 강인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마리가 갑자기 주섬주섬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펴보니 그녀의 이메일 주소와 메신저 아이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돌아가도 연락해요. 오빠. 마리가 수줍게 웃으며 오빠라는 한국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배웠는지도 모를 한국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그저 친절한 식당 주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과 함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거듭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의 손에서 왠지 모를 용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저는 보라카이를 떠났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리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예전의 지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보라카이에서 마리와 보냈던 시간들은 자꾸만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 순수한 눈빛,
그리고 서툰 한국말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마리가 건네준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첫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와 함께 보라카이에서의 시간이 너무 즐거웠다는 내용을 담았죠. 혹시나 답장이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로부터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제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는지 궁금했고 저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장을 받는 순간 저는 잊고 지냈던 설렘과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마치 10대 시절 첫사랑에게서 온 편지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매일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안부나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마리는 제게 필리핀에서의 삶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제 일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때로는 메신저 앱으로 사진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마리와 영상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식당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웃으며 귀 기울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갈 무렵 마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저 역시 그녀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권태로웠던 제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준 존재, 바로 마리였습니다. 마리, 나도 마리가 너무 보고 싶어.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사랑해, 마리. 제 고백에 마리의 얼굴이 환하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나도 오빠 좋아요. 사랑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텍스트와 영상으로만 주고받았던 감정들이 그날 밤 처음으로 말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여전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포티콘필 중년의 사랑과 힘.